한 번만 들어도 10번 읽은 것 같이 만들어드리는 공문선의 북소통 시간입니다. 북소통은 책을 읽고 싶은데 시간이 없는 사람, 책을 좋아하는데 여유가 없는 사람, 책을 보고 싶어도 집중하기 어려운 사람, 그리고 책을 통해서 많은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독서의 긍정적인 힘을 믿는 사람들에게 독서가 일상이 되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특히 죽기 전에 꼭 읽어야 할 고전이나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읽어야 하는 필독 도서들을 제가 엄선해서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공문선의 북소통 첫째 시간은 바로 단테의 신곡입니다. 이탈리아 작가 단테 알리게리가 1308년부터 쓰고 죽기 1년 전인 1320년에 완성한 대표 서사시가 바로 신곡입니다. 신곡은요, 이탈리아 문학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이자 인류 문학사의 위대한 작품으로 널리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높이 평가받고 널리 평가받는 이유는요, 단테 신곡이 예술과 문학, 역사와 전설, 종교와 철학, 정치학, 천문학, 자연과학 등 인간의 삶과 지식에 관계되는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뤘고요. 내용뿐 아니라 형식에서도 신곡은 균형과 절제를 통해서 문학작품이 구현할 수 있는 최고의 업적을 이뤄낸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도 단테의 신곡은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고 또 읽고 있고 또 다양한 그런 방법으로 우리한테 소개되고 있는데요. 신곡과 단테를 향한 찬사는 어마무시하죠. 르네상스 이후에 줄곧 이어져 왔는데 단테의 광팬이었습니다. 바로 미켈란젤로요. 미켈란젤로 하면 우리가 위대한 그런 미술가로 알고 있는데 정말 미켈란젤로는 단테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구 위를 걸었던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괴테 아시죠? 독일 대문호 괴테는요, 신곡은 인간이 만든 것 중에서 최고의 작품이라고까지 아주 극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예술가들한테 영감을 선사하는 영원한 그런 작품이기도 한데요. 신곡에서 영감을 얻거나 이를 주제나 소재로 한 문학, 음악, 미술, 영화 작품이요,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만들어주고 있다는 사실, 정말 위대한 작품이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단테의 신곡, 단테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짜잔. 예, 단테는 어떤 사람이냐고요? 본명은 단테 알리기에리입니다. 중세의 마지막 시인이자 근대 최초의 시인으로 불리는 단테는요,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라틴어와 고대 문학을 배웠고요. 그래서 특히 고대 로마 시대의 시인 베르길리우스를 정말 자신의 정신적인 지도자로 여길 만큼 존경하라 했습니다. 그리고요, 평생 사랑을 바치게 되는 베아트리체, 많이 들어보셨죠? 베아트리체요. 베아트리체를 자신의 삶을 이끌고 글을 쓰게 해주는 영감의 원천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테가요, 베아트리체를 몇 번이나 봤을까요? 짜잔, 바로 퀴즈입니다. 2번밖에 안 봤어요. 2번밖에. 9살 때 한 번 보고 18살 때 한 번 봤는데 그냥 완전 사랑에 빠지고 어떻게 보면 어떤 영혼의 정말 최상의 어떤 사랑으로까지 여겼던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단테는요, 사실 그런 다양한 어떤 글도 쓰고 시인이고 정말 엄청난 문학가이기도 한데 철학가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정치가로도 유명했습니다. 단테는 피렌체 정부에 참여해가지고요, 정치와 외교, 행정, 군사 등 전방위적인 어떤 그런 정치 활동을 실행했는데요. 1289년에는 구엘피당 정권 확립에 공헌해가지고요, 6인 행정위원 중 한 명이 되고 매우 성공적인 공직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피렌체 정부는요, 교황파인 구엘피당과 황제파인 기벨린당의 전쟁이 치열했습니다. 근데 교황파인 구엘피당이 승리를 했고요. 또 구엘피당은 흑당, 교황 중심의 흑당과 상인 중심의 백당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단테는요, 정권을 잡은 상인 중심의 백당 총리로 임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때 나이가요, 불과 35살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단테가 로마에 일이 있어서 일을 보러 간 사이에요,
그 흑당, 교황 중심의 흑당의 그 황제가 배신을 해가지고요. 결국은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래서 갑자기 흑당은 단테가 없는 사이에 백당을 다 몰살하고 정말 그 단테를 갖다가 소환을 했는데 단테가 눈치채고 피렌체로 안 돌아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단테가 없는 사이에 재판을 하고 영구적으로 추방을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요, 무려 19년이나 망명 생활을 하게 되는 정말 불운을 겪게 됩니다. 이때 이 상황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로드 라이튼이라는 사람이 그린 단테의 추방이라는 그런 그림인데요. 여기서 정말 단테의 정말 슬프고 절망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보시면 그림 한가운데 유령처럼 창백한 표정에 무표정한 단테가 서 있죠. 단테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고요. 몸 전체에서는 깊은 절망감이 풍겨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멋진 여성이 지나가죠. 그 여성이 누구냐면 바로 베아트리체입니다. 베아트리체요. 화려하게 치장한 베아트리체가 길을 가다가 문득 고개를 돌려서 단테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인에게 눈길조차 줄 수 없었죠. 왜요? 자기는 추방당했고 연인의 곁을 떠나야만 하는 고통을 가졌고 또 추방형을 당하는 그런 그 굴욕감으로 아예 그 사랑하는 여인 베아트리체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정말 아픈 마음을 표현한 여러분들 그림을 함께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단테 작품을 좀 소개를 해볼까요? 바로 신곡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신곡은요, 19년 망명기간 동안 쓴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요, 제목이 라 코메디아, 희극이란 제목이었습니다. 아니, 신곡이 어떻게 희극이 될 수 있을까요? 코미디가 될 수 있을까요?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어찌됐건 하여튼, 단테 신곡은 그를 존경한 보카치오, 우리 데카메론 쓴 사람이죠. 평생을 단테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 보카치오가 위대성을 강조해서 정말 그 책에 대해서 신적인 이걸 우리가 디비나라고 얘기합니다만 신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여갖고 이를 신곡이라고 불렸습니다. 신곡은요, 교양인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될, 죽기 전에 꼭 한 번은 읽어야 될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고전들은 참 어렵습니다. 마크 트웨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칭송을 하면서도 읽지는 않는 책이다. 참 이게 고전들이 읽기 어렵죠. 내용은 좋고 배울 점은 많은데 읽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단테 신곡은 그 양이 방대합니다. 정말 방대하고 어마어마하죠. 나오는 인물도 정말 수천 명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런 걸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도 학창시절에 이거 읽다가 포기하고 앞장만 몇 장 새까맣고요. 나중에 우리 받침대로, 음식 받침대로 쓰기도 하고 했었는데, 하여튼 그 단테 신곡은 고대 그리스 로마부터 정말 당대 역사와 문화 사상이 정말 숱한 상징과 비유로 완전히 응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읽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 작품이라서 선뜻 우리가 함께하기 어려운데, 제가 여러분께 정말 핵심을 정리하고 재미있고 쉽게 설명해 드려서 한 번 들었을 뿐인데 10번을 읽은 것 같은 느낌을 드리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신곡 계속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곡은요, 3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옥, 연옥, 천국 3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 편은 33개의 곡으로 서곡을 포함해서 모두 100곡. 그러니까 지옥 33곡, 연옥 33곡, 천국 33곡인데 앞에 서곡이 하나 있어서 모두 100곡 14,233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근데 이게 참 재밌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노래 같은 거 보면 인기 있는 그런 노래들 보면요, 랩 같은 게 나오죠. 보면 어떻습니까? 라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라임. 라임을 잘 만들면 성공하는 그런 그 노래가 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때부터 단테는 라임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4,233행이 3행씩 분류가 돼가지고요, 리듬과 운율이 아주 그냥 짱짱합니다. 라임의 천재죠. 그래서 그냥 하나의 노래처럼 그냥 곡이 운율이 있고 리듬감이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탈리아 국민 10분의 9,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이 문맹이거든요. 그런데도 대부분 다 전부 외웠다는 거예요. 왜요? 3행씩 나오고 간단하니까, 그리고 리듬감이 있으니까 마치 노래 따라 부르듯이 전부 외워버린 겁니다. 그리고요, 그 당시 글이 라틴어였는데 대부분 그런 상류층 계급들은 라틴어를 썼거든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문맹인데다가 라틴어를 안 썼거든요. 그래서 글을 라틴어가 아닌 피렌체어로 작성을 했습니다. 보통 카나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나중에는 이탈리아 역사의 표준이 되고 공용어가 되어버릴 정도로 단테 신곡이 이탈리아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무시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단테 작품들의 어떤 특징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런 내용들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단테의 신곡이 왜 중요하냐, 왜 우리가 꼭 읽어야 하냐면요, 사실은 중세를 마감하고 르네상스의 문을 열었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 바로 기독교 중심의 어떤 중세 시대를 대표한다면은 단테는 인간 중심의 그 르네상스 문화, 즉 르네상스의 어떤 문을 연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기독교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넘어온 그런 그 뭡니까 분수령을 만든 사람이 단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사실 내용은 대부분 철저히 기독교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독교의 내용을 대부분 다 인용을 해서 많이 썼고요. 또 거기서 죄와 벌을 다루는 어떤 기독교적인 그런 그 내용들을 많이 응용을 했는데, 그래서 읽어보면요, 타 종교에 대한 이해나 관용이 절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슬람교 창시자인 마호메트를 아주 사악한 인간으로 규정짓고 무시무시하죠. 배를 가르는 형벌까지 받게 하는 뭐 그런 내용들. 이거 말고도요, 단테의 지옥편에 보면 어마무시한 형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9살에 한 번 보고 18살에 또 한 번밖에 보지 못한 베아트리체에 대한 그런 맹목적인 사랑 이야기가 다뤄져 있고요. 베아트리체가 정신적인 어떤 영혼의 어떤 그런 자신의 어떤 그 구원자로까지 나오는 그런 내용이 바로 단테 신곡입니다. 그리고 재미난 게요, 좀 단테는 사실은 좀 뒤끝이 있는 사람입니다. 뒤끝이.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전부 뭡니까 소설 속에, 단테 신곡 속에 집어넣고요, 전부 다 형벌을 준다는 겁니다. 형벌. 참나. 13년간 집필한 그 14세기 초반에 완성된 그런 작품인데요, 사실 제목이 정확하게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제목이 없었어요. 단테는 자신의 작품을 희곡 작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미디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왜 사실 희곡 작품이라냐면요,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지옥을 거쳐서 단테가 연옥을 거쳐서 천국까지 가는 일종의 해피엔딩 작품이기 때문에 바로 코미디, 희곡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어찌됐건 하여튼 대서사시입니다. 대서사시. 그래서 단테의 신곡은요, 딱 보면은 그러니까 지옥, 연옥, 천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림이 도미니코 디 미켈리노가 그린 단테의 신곡이라는 그런 명화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왼쪽에요, 지옥이 있고 중간에 연옥이 있고 위에 무지개가 있고 이런 천국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그 단테가 가운데 책을 들고 서 있죠. 그래가지고 단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시각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리고 바벨탑 같이 가운데 서 있는 게 그 연옥이고요. 그 위에, 맨 위에 지금 그 무지개가 떠 있는 게 천국. 그러니까 단테가 쓴 신곡의 어떤 그런 그 전체적인 구성도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도미니코 디 미켈리누가 그린 단테의 신곡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단테의 신곡은 일종의 지옥과 연옥과 천국을 둘러보는 여정을 그린 아주 대서사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옥 같은 경우는 9곡까지가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그 지옥의 그 골짜기가 9개의 골짜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께 이걸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사실 지옥에 대해서만 핵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단테의 작품은 지옥을 중심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 지옥편에 많은 어떤 그런 숱한 이야기들이, 대서사시가 많이 나오고 어떤 스토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지옥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